네, 12장에서는 시그널을 다루고 있는데요.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그널은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형태의 메시지인데요. 보통 유저 프로세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보통 시그널이 사용이 됩니다. 보통 뭐 할단 레이어에서 시그널을 활용해서 여러 다양한 디바이스 뭐 드라이버를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때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. 시그널은 보통 특정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. 사실상 시그널은 특정 프로세스에게 어떤 종료를 시킬 때 종료 시그널을 많이 전달을 하고요. 그리고 유저 프로세스에게 어떤 비동기적인 어떤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전달할 때 시그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그널과 관련된 커널 소스 뭐 코드라든가 그리고 시그널과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그널과 관련된 동작 방식은 잘 익혀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뭐 시그널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시그널은 리눅스 커널 관점과 어, 유저 프로세스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시그널은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비동기적인 중단이다라고 어, 정의 내릴 수가 있고, 그리고 커널 입장에서는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를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뭐 커널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. 뭐 특정 상황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강제로 뭐 종료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종료 시그널을 해당 프로세스에게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뭐 대표적으로 OM 킬러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의 그 물리 페이지 프레임이 너무나 부족해서 시스템을 구동시킬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실행이 되는 모듈인데 그 OM 킬러 같은 경우는 그 가상 메모리를 가장 많이 허비하고 있는 그 유저 프로세스를 그냥 종료시키거든요. 그 종료를 시키게 되면 그 프로세스를 아예 그 소멸시키게 되면 프로세스가 그 점유하고 있는 그 메모리, 가상 메모리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유저 프로세스에게 종료 시그널을 전달하게 됩니다.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그널은 프로세스에게 보낼 수 있는 간단한 메시지인데요. 어,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시그널을 전달하고 끝이에요. 그러니까 시그널을 뭐 잘 받았는지 뭐 애크날리지먼트 이런 게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배우시게 되면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이제 메시지를 누군가 잘 받았다라는 정보를 에크로 전달하게 되는데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시그널과 관련된 에크가 없습니다. 그냥 보내면 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형태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이어서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시그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시그널은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 비동기적으로 바뀌는 흐름입니다. 어, 이 동작을 이 그림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시그널을 어떤 유저 프로세스가 우리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시그널을 등록을 하게 되면 특정 시그널이 비동기적으로 발생하게 되면은 그 지정된 시그널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죠. 이와 같은 동작은 그 비동기적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저 공간에서 뭐 시스템 뭐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된 그런 코드가 실행을 할 텐데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가 비동기적으로 어떤 시그널이 유발이 되게 되면 시그널 핸들러로 그 실행 흐름이 확 바뀌죠.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어, 시그널을 뭐 받고 나서 이를 취하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
프로세스에게 종료 시그널을 전달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. 리눅스 커널에서 여러분 뭐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.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 프로세스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특정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트가 점프를 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. 이와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스 입장으로 봤을 때 그 등록한 시그널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정된 그 시그널 핸들러 함수로 프로그램 카운트가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 시그널은 비동기적인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 시그널과 관련된 그 여러 뭐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시그널 번호와 동작 방식인데요. 그 시그널은요, 포식스 규약으로 정의된 표준입니다. 그러니까 그 리눅스 뭐 유닉스 뭐 진영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표준을 맞춰보자라고 해서 만든 그 규약이 이제 포식스 규약인데요. 이 포식스 규약에서는 뭐 시스템 콜 번호라든가 뭐 여러 시그널 번호까지 지정해 놓는데 시그널 번호는 포식스 규약으로 정의된 표준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와 같은 또 kill이라는 명령어 다음에 L이라는 목표를 지정하게 되면은 그 시그널의 종류와 시그널의 번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다양한 시그널이 있는데요. 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시그널은 9번 시그널이죠. 9번 시그널은 시그킬 시그널인데 프로세스를 종료할 때 전달하는 시그널이고요. 그리고 뭐 시그 오버트, 시그 오버트, 시그 버스 이런 시그널은 그 여러분이 이루 시스템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코딩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뭐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을 하시거나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시그널이 생성이 됩니다. 네. 이제 요 시그널을 제가 설명 빠뜨렸는데요. 네, 유효하지 않은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유발이 되죠. 이 과정에서 요 시그널이 생성이 되고요. 뭐 시그 버스, 시그 오버트 버스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시그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시그널이 생성이 되냐면 그 어떤 존재하지 않은 뭐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도를 한다든가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경로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액세스하는 그런 경우에 시그 1 시그널을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17번 시그널 시그 차일드인데요.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신이 종료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시그널이죠.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마다 이와 같은 시그널을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시그널 번호는 포식스 규약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시그널인데요. 시그널의 그 종류는 네, 이와 같은 테이블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시그널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데 시그널은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비동기적인 중단, 비동기적인 이벤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. 네, 위로 다 올라가겠습니다. 네, 유저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비동기적인 동작,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커널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뭐 간단한 형태로 프로세스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